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입니다. 정점 시기에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주 전까지는 300~400명이 왔다면은 요즘에는 한 500~600명? 어제는 한 900명 정도 왔었고요. 타이레놀은 벌써 품절인 상황이기도 하고 일부 감기약들도 저희가 구해오기 쉽지 않고 코로나19 상황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께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틀 연속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했고요. 다음 달 말에는 다시 30만 명까지, 하루에 3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확진자가 7만 명대를 이틀 연속 기록하고 있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집단 감염 사례가 최근에는 좀 줄었는데요. 오늘 이제 오후에 기사가 떴는데 전주의 고등학교가 제주도로 지난 12일에서 15일 수학여행에 갔는데 400명 정도가 갔다고 해요. 그런데 115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4분의 1 이상이 감염이 된 거네요? 네. 일단 젊은 층이 수학여행에서 가면 대단히 좀 밀접하게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고 있는 BA.5의 빠른 전파력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막 우리 집단 감염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제주도에도 이 학생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또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수학여행을 갔던 그 내부의 학생들은 뭐 그 2박 3일 동안 긴밀한 접촉이 한동안 있었겠고 제주도 도민들은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물론 조심은 해야겠습니다만 제주도 자체에 큰 영향이 있으리라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이죠. 지금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고 있는데 이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는 통상적으로 여름철에는 줄고 환자가 줄고 가을, 겨울이 되면서 환자가 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코로나19는 그런 우리가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성향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가리질 않네요. 네, 이 코로나에 조금 특수성이 있는데 얘도 호흡기 바이러스라서 사람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겨울철과 환절기에 더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백신과 이전 감염으로 면역력이 있거든요. 그게 제일 큰데 지금 우리 대유행 온 게 3월 달이니까 한 5달 정도 지나고 있죠. 자연 감염으로 얻어진 면역력이 소진되고 있고 백신은 그 이전에 3차 접종, 4차 접종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여름이, 이 무더운 여름이 코로나에 우리가 갖고 있던 면역이 가장 낮은 시기. 이거랑 겹쳐서 지금 이 무더위에 지금 유행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음 달에는 30만 명까지 하루에 나올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언제였죠? 지난 3월 20일쯤에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65만 명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확진자는 70만 명이 근처까지 간 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재유행은 어떻게 보냐면요. 기존 정점의 한 절반 수준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변이가 치고 들어온다면 그 정점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꼬리는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BA.5가 유행하고 있는데 BA.2.75도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놈이 어떻게 작용할지를 우리는 잘 관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방역당국이 얘기한 30만 명도
당초 25만 명, 28만 명보다는 수정된 수치입니다. 30만 명도 또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네. 겁니까? 일단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BA5의 그 전파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는 추세인 거는 틀림없어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감염자들이 그동안 한 번도 안 걸리셨던 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어쨌든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 걸리셨던 분들이 재감염되는 사례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소수인 거는 틀림없는 거죠. 네,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합니다만 예. 이번 재유행의 첫 번째 키워드는 재감염입니다. 재감염. 네. 예. 그런데 젊은 분들은 지금 10대, 20대 감염자가 제일 많긴 한데 10대, 20대의 재감염은 대부분 증세가 미약한데 이게 65세 이상은 다릅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접종을 받았거나 혹은 재감염이 됐다, 아니 이전에 감염이 됐더라도 위험하시니까 이 재감염이 위험할 수 있는 65세 이상 고위험군은 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한 번이라도 감염된 사람이 대략 몇 명입니까? 한 1,700만 명, 2천만 명 됩니까? 한 번이라도 네, 감염된 사람이 저희가 지금 1,800만 명 정도, 그렇죠? 2천만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번도 감염 안 된 사람들의 규모가 한 3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예. 아니, 일단 수치로는 수치로는 그런 거죠. 예. 항체 조사해 보면 예. 확진받은 사람이 한 1,800만 명 정도라면 실제 감염된 사람은 더 높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게는 3천만 명까지도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면역력이 한동안 우리를 지금 잠잠하게 했는데 이 새로 들어오는 BA5 변이는 우리가 그렇게 지탱했던 면역력을 피해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중증 환자들 또 기저질환자에 대한 치명률이 어쨌든 높다 보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상적인 생활을 해나가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대단히 많이 있을 것이다. 아직 정확하게 수치상으로는 안 나왔습니까? 대략 몇 % 정도 될 것이다? 지금 현재 10대, 20대에서의 사망률, 치명률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합니다. 뭐 한두 분이 있을 테지만 전반적 감염자에 보면 40대까지도 거의 일단 독감 수준보다 훨씬 낮아졌고요. 네,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거리두기 왜 다시 안 꺼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는 목적은 확산세의 급증 속도를 조금 늦춰서 병원이 놓치는 환자가 없고 그래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긴 안목으로 보면 거리두기가 전체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를 줄일 수는 없는데요.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연령별로 따져봤더니 60세 이상은 거리두기가 치명률을 낮춰요. 중환자실 입원율을 낮추는데 50대까지는 그런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기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서 노란 선이 그어진 때까지가 50대입니까? 네, 50대입니다. 50대도 60대고요. 그 사망률 감소가 있는 데가 60대 이상인데 그런데 50대, 60대 이하의 젊은 분들한테는 거리두기 효과가 없는데 가장 거리두기에 영향을 받는 층이 젊은 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 BA5 유행하고 있는 세계 각국 중에 아직도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단 그 대열에 있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강화는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겠다고 했는데 새로운 변이나 혹은 사망자가 늘어서 어쩔 수 없이 판단될 때는 하겠지만 지금 봐서는 피해는 너무 크잖아요, 거리두기. 그런데 효과가 제한적이라서 그런 부분은 가장 마지막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요. 자, 다시 재유행한다고 하니까 방역 당국에서는 자, 50대 4차 접종 받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문자 보내고 있고 이미 맞으신 분들도 있는데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온 천은미 교수는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한 번이라도 걸리셨는데 감염이 됐었는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백신을 또 접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조동찬 기자가 많은 의사들 만나고 전문가들 만나서 취재를 했을 텐데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이것도 대단히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르니까. 근데 3차를 맞으셨고 한 번 감염이 되셨다면 사실 4차 접종과 준하는 오히려 4차 접종보다 좀 효과가 높은 상태의 면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스스로 저항해서 만들어낸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죠. 네. 예. 혼합 면역이 그러니까 자연 감염 플러스 백신 이걸 혼합 면역인데 혼합 면역이 그냥 단순 백신 면역보다 더 높은 거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돼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요. 예. 다만 이제 50대에 대해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 예를 들면 미국, 호주는요. 50대 접종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영국, 그다음에 캐나다는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미국과 예를 들면 영국, 이 대표적인 보건 선진국의 다른 정책을 우리는 영국을 쫓아갔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50대 보니까 10명 중 8명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코로나에 취약한 만성병을 갖고 있는데 10명 중 8명이요? 예. 정말요? 네. 첫 진단 시기가 55세예요. 기저질환이 없는 50대가 그럼 2명뿐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 이게 고려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50대 접종할 근거 대라 그러면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난 안 맞을래 한다 해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우리 방역 당국이 미국의 입장을 선택한 거는 이 부분 우리나라의 50대의 만성병 분포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건강하시다면 난 그런 거 없이 건강하시다면 4차 접종에 대해서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백신을 좀 맞아 주셨으면 하는 게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질 테니까. 네. 그런데 실제로 생활하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거 내가 또 맞아야 돼? 자, 그러면 안 걸렸어요. 한 번도 안 걸렸고 2차, 3차까지는 접종을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50대 받는 게 좋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다면 50대의 건강한 분이 40대인 저와 면역학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정책을 집행해야 되는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딱 잘라서 어떤 연령대를 선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0대지. 그래서 50대면 맞으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 40대라도 뭐 비만이나 고혈압을 오랫동안 앓으셨다면 그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맞으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개인으로는 유연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현대의학이 내놓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자신 있다. 그리고 한 번은 감염이 됐다. 뭐 백신을 한 2차, 3차까지는 받았었다. 이런 분들은 판단에 따라서 뭐 안 받는 것도 개인의 자유와 선택의 영역에 속하는데 혹시라도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좀 염려가 된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가능하면 맞는 게 안 맞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렇게 좀 들리네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당국이 강조하는 건 만약 50대 본인은 안 맞으셔도 괜찮을 텐데 만약 노부모랑 같이 생활하시고 고위험군하고 접촉이 잦으신 분들은 그 주변 분들을 위해서 맞으시는 것도 그 말씀이 정답이시네요. 그런데 아까 재유행되는 게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재유행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백신이 지금까지 나온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백신은 아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는 건 아닌데요. 영국 의학 저널에 발표된 걸 보면 4차를 맞으면 3차 맞은 것보다 이 40%의 중증 예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 예방률. 감염 예방률은 19%밖에 안 돼서 감염 이 확진자 숫자로 떼면 맞을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근데 중증 예방률 40%도 실은 좀 애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불이 막 번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40%의 효과라도 쓰자라고 선택한 나라가 있고 아니야, 안 쓸래 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쓰자를 선택한 겁니다.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맞는 BA.5나 뭐 여기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모더나가 뭐 다음 8월 달쯤에 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일단 임상은 했고요. 허가를 9월 정도, 이르면 9월이고요. 그러면 도입은 10월, 일러야 10월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기존 우한 반과 오미크론 BA.1을 섞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BA.5는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BA.5에 대해서도 효과가 좋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백신을 기대하는 건데 문제는 미국은 어떻게 선택했냐면 야 지금 BA.5 유행하는데 BA.1 이거 섞은 거 예. 뭐가 중요해? 예. 그냥 BA.5 섞어서 다시 만들어 이렇게 예.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모더나사에 동물 시험만 해. 임상시험 안 해도 우리가 승인해 줄게.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모더나사의 보도자료이긴 하겠습니다만 자연 감염보다 백신을 또 맞는 게 중앙체가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네. 저 믿어도 되나요? 자연 이게- 감염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예. 백신으로는 처음인데요. 저 새 백신에는 2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새 백신은 이 두 종류가 들어가 있어서 그 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 2개를 섞은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처음으로 나타난 건데요. 예. 그래도 이제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예. 예. 백신을 많이 팔려고 저런 자료를 물론 저 자료는 조작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조작할 수는 어쨌든 없겠죠. 예. 자연 감염, 자연 면역 이게 더 강하다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자료를 역으로 본다면 3차 맞고 자연 백신 아니 자연 감염된 분은 굳이 새 백신 안 맞아도 된다는 해석도 가능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의 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건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예,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소식 코로나19 상황,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상황, 경제와 민생, 정치권 상황. 정말 절대자가 계시다면은 조율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율을 정말로 해야 할 책임과 권한,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 아닐까 싶네요. 멋진 조율하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